안녕하세요. 정치타파입니다. 자, 오늘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깊게 관여한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깊은 파장이 물고 있는데요. 임성근 부장판사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타이밍을 맞춘 두 야권이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및 탄핵 등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특히 북해 원전 발언과 한일 해저터널 발언으로 똥볼 중에 똥볼을 차고 있는 당내에서도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며 맹비난을 하였는데요. 아니, 대한민국 사법부의 부장판사라는 자리까지 올라간 자가 직속 상관인 또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죽이기 위해서 인간적인 선후배 간의 조언 및 대화를 녹취하여 그것을 언론과 좌준동 언론과 국힘당에 뿌리는 자태가 역시나 임성근이 왜 판사 탄핵을 받아야 하는지를 절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임성근 부장판사의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아마도 탄핵 표결을 반대하려는 여론 조성을 위해 녹취록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게 아닌지 생각이 드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급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는 오늘 국회에서 여유롭게 통과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며칠 전부터 임성근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본인과 면담 시 법관 탄핵과 관련한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을 좌준동 수구 언론에 연이 기사를 뿜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취록을 공개를 한 것입니다.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 이야기를 언급한 부분은 사실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 이는 전날 3일 대법원이 논란이 불거지자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한 바와 정면으로 배치돼 조금은 파문이일 걸로 전망이 됩니다. 임성근 부장판사 측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에게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역량이랄까 그런 생각해야 하잖아 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지난번에 얘기했는가 봐요.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이 나로서는 좋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툭 까놓고 이야기하며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이야기 듣겠냐 말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가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쫙샤.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돼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네가 좀 생각 좀 해봐 임마 이런 말 아닐까요?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만약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탄핵 이야기를 꺼낸 건 맞습니다. 이 녹취록에 대하여 정치타파가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쉽게 말하라는 의도를 풀이해서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가정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성근에게 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 연루된 건 사실이잖아. 그렇지. 그런데 사법농단의 주범인 너를 내가 사표 수리하면 우리 사법부의 유신과 공정성이 허물어지지 않겠냐 쭈아샤. 이런 마음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하여 금일 이재명 경기지사께서 법관 탄핵이 필요합니다 라는 글이 페이스북에 올라왔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상권 분리 원리에 따라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하고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은 국회의 탄핵 이외에는 면직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할 법관이 법령을 위반하고 양심이 아니라 정치나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사법권을 행사한다면 질서 유지와 인권 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존중되는 사법부가 인권 침해와 질서 파괴의 원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비록 형사처벌 대상이 아닐지라도 헌법을 위반했다면
당연히 국민의 이름으로 국회가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은 파면 처분이고 임기 종료 후에는 파면할 수가 없으므로 탄핵 의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각하 임기 종료 후 파면할 수 없으니 재판하지 않는다라고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탄핵 심판 전에 임기가 끝날 것으로 보이는 법관에 대한 탄핵 의결은 정치적 해당 단계에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좀 아쉽죠. 자, 이 때문에 실효성 없는 탄핵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대다수 법관들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신성한 사법 사무에 충직하지만 이에 반하는 일부 소수 법관이 없는 것도 아니므로 사법권 독립의 취지와 엄중함에 비추어 사법권 독립을 악용하는 자의적 사법권 행사에 대해서는 헌법에 따른 국민적 감시와 심판이 언제든지 작동 중이라는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탄핵 심판이 각하되더라도 탄핵 의결 자체가 변호사 등록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탄핵 의결에 실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소수의 일탈적 법관으로부터 대다수 선량한 법관들의 신뢰와 사법부의 권위를 보호 강화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법권 독립 보장이 사법권 남용 보장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이번 국회의 법관 탄핵이 진정한 사법 독립의 든든한 토대가 되길 바랍니다. 라고 끝맺음을 하였습니다. 양승태 사법농단 재판이 3년이 다 되어가도 지금도 1심에서 멈추어진 상태이고 양승태는 구속에서 풀려나 판사들 상황처럼 밖에 나와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 사건을 심의하는 1심 재판부가 큰 폭으로 변경되면서 올해 1심 선고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전원 교체되어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는 무한으로 지연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도 양승태란 이 거물에 이 양반의 재판을 할 마음이 없다는 이야기겠죠. 정치타파는 양승태를 구속시키기 위해 양승태를 구속하라는 집회와 많은 시민활동을 3년 전 양승태 구속의용단 시민단체의 활동가로서 활동을 하였습니다.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를 구속시키는 일원으로서 활동한 저로서는 사법부의 이런 유전무죄, 무전유죄, 대한민국의 법치, 이런 법치주의가 이런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분노스럽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정의, 사법농단의 주범인 양승태를 처벌하면서 사법개혁이 시작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